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폭락하자마자 외국인이 바닥에서 쓸어 담은 주식 딱 한 개입니다. 이번에 시장이 좀 빠지더라도 흔들리더라도 지금 미국에서 바뀌는 변화에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외국에서 크게 바뀌고 있고요. 미국에서 변화가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게 뭔지 오늘 알려드리니까 꼭 놓치지 마셔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최근에 댓글로 많은 분들이 좋은 얘기 달아주시고 그다음에 응원해 주시는 거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한 줄이라도 댓글 달아주시면 큰 힘이 되니까 꼭 달아주시고요. 그다음 제가 감사한 마음에 최근에 좀 이슈가 되고 있는 로봇 자율주행 저희 시장 전망 관련주 자료집들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받고 싶다 하시면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고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중요한 거는 미국에서 어떤 변화가 느껴지느냐 이게 제가 봤을 때 메인인 것 같아요. 최근에 일론 머스크가 공화당 중간 선거를 지원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 트럼프랑 관계가 조금 안 좋아졌고 이 트럼프가 대통령 선거를 할 때 지원을 해줬음에도 사이가 틀어져서 과연 이게 그대로 갈까 싶었는데 이번에 의회 선거에서 공화당의 승리를 돕기 위해 그러니까 중간 선거를 도와주기 위해서 거액의 기부금을 냈으며 2026년 선거 기간에도 추가 지원을 할 의향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돈을 내고도 추가로 더 지원을 하겠다. 나는 지금 공화당 편이야 라고 이번에 돈으로서 표현을 한 거죠. 머스크의 기부 금액은 아직 확인하진 않았지만 선거자금 보고서가 공개될 때까지 공개되지 않습니다. 근데 분명 적지 않게 넣었겠죠. 일론 머스크가 5억, 10억씩 넣지는 않을 거라 생각하고요. 최소 몇백억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024년도에 이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될 때 그 당시에 2억 9,150만 달러를 기부했습니다. 그러니까 원화로 따지면 거의 4천억이 넘는 돈이 들어갔다라고 볼 수가 있는 상태고 사실 말이 안 되는 돈입니다. 근데 그 돈을 당선을 시키려고 꽂은 거죠. 그럼 이번에 의회 선거, 중간 선거에도 돈을 4천억까지는 아니지만 최소 몇백억은 넣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머스크의 최근 기부가 지난달 벤스 부통령, 수지 와일스 백악관 비서실장 등 저녁 식사를 한 다음에 이루어진 거 보니까 이거 설득을 당했거나 뭔가 딜이 주고 간 거 아니냐, 딜이 오고 간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아니 걔네들끼리 무슨 딜을 오고 갈 게 있나요? 일론 머스크가 얻어갈 게 있나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실제로 보면은 이제 백악관 만찬 때 일론 머스크가 참가를 했던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관계가 조금 틀어지나 안 틀어지나 말이 많았는데 11월 18일 미국 백악관 만찬에서 일론 머스크가 모습을 드러냈고요. 그러니까 트럼프랑 좀 친하게 지내는 모습을 오랜만에 보여준 거죠. 사우디 왕세자 모하메드 빈 살만을 기리는 백악관 갈라 디너에 초대가 된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일론 머스크만 초대된 건 아니고요. 팀 쿡, 데이비드 앨리슨, 마크 베니오프, 빌 에크먼, 투자분들 젠슨 왕, 팀 쿡은 애플 다 알죠. 재계 거물들과 함께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사람들이 다 모이긴 했어요. 근데 그 중에 일론 머스크도 꼈다라고 하는 거죠. 일전에 머스크 CEO는 민주당과 공화당의 양당 체제에 도전하기 위해서 제3의 정당을 만들겠다. 이런 솔직히 말하면 좀 불편한 소리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관계가 이거 잘 가는 거야 마는 거야 싶었는데 백악관 이 갈라 디너에 초대된 거 보니까 사이가 좀 좋은가 보네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9월에 피살된 보수 농객 찰리 커크 추모 행사에서도 일론 머스크랑 나란히 앉은 걸 보면서 이 사이가 좋은 건가? 또 약간 기대감을 가졌었거든요. 근데 백악관 갈라 디너에 참여한 거 보고 사이가 좋아졌나 보다. 그 다음 이번에 이 중간 선거라든가 선거에 내가 돈 지원해 줄게 하는 거 보면서 진짜 사이가 좋아진 것 같다라고 확신을 하고 궁금한 거는 왜 그렇게까지 공화당이 이번에 좀 친하게 그리고 이 노선을 틀어서 우리 서로 좋게 좋게 가자로 바뀌었느냐 이게 궁금하다라는 거죠. 일론 머스크가 지금 얻으려고 있는 게 있으니까 뭔가 얻고 싶은 게 있으니까 갑자기 돈 지원해주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팍팍 밀어줄게.
왜 그럴까라고 생각해 보면은 최근에 나온 이슈를 보면은 추측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로보택시 테스트입니다. 이번에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안전 요원이 동승하지 않는, 그러니까 사람이 타지 않고 그냥 정말 손님만 타는 완전 무인 로보택시를 시험 운행 중이다라고 밝혔고요. 정확히 어디서 어떻게 뭐 확인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무인 로보택시에 대한 기대감으로 장중 테슬라는 1년 만에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테슬라는 지난 6월에 오스틴에서 개조된 모델 Y에 주행 보조 시스템인 FSD 완전 자율주행 풀 셀프 드라이빙을 탑재해 제한적인 로보택시 서비스를 시작을 했고요. 미국 전역에서 로보택시를 빠르게 확대하고 내년 봄에는 자율주행 전용 차량인 사이버캡의 생산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테슬라가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거는 완전 자율주행이에요. 최근에 뭐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 완전 자율주행이 진짜 될 것 같은데라는 기대감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테슬라의 기술력이 상당히 좋더라. 핸들링이라든가 이런 거 보니까 사실 부산에서 사고 안 나는 거면은 한국 전체에서 사고 안 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기대감을 가져볼 수가 있는 거죠. 아니 그러면 로보택시랑 공화당이랑 친하게 지내는 거랑 뭔 상관이야? 거기랑 좀 좋게 지내는 거에서 뭘 얻을 수 있는 건데?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사실 지금 이거는 양날의 검입니다. 삐끗하면 구속이고요. 삐끗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보면 혁신인 겁니다. 왜 그러냐? 일단은 규제 면제가 아직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면제가 돼야 사실 그래 하세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아직 지금 명확하게 할 수 있다라고 확정난 게 아닙니다. 전기차 기업 테슬라가 자율주행 전용 로보택시인 사이버캡의 판매 허가를 규제 당국으로부터 받지 못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규제 면제가 안 됐어요. 받아야 됩니다. 근데 사실 결론적으로 트럼프 눈에 나잖아요. 해줄 것도 안 해주겠죠. 그러니까 지금 일론 머스크는 방법이 없어요. 공화당에 돈 찔러줘서 뭐라도 지금 규제 면제 받아내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미 도로교통안전국 포브스의 테슬라는 사이버캡에 대한 어떠한 면제도 신청하지 않았다. 규정 미준수 차량을 공공도로에서 운행하려는 모든 회사는 테슬라 포함 운행 전에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에 면제를 신청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못 받으면 뭐 큰일 나겠죠. 차량이 공공도로에 나가거나 판매되면 원하는 대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원하는 대로가 뭘까? 사실 뭐 법을 열어보면 알 수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사이버캡이 돌아다닐 수 없게끔 규제를 먹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실 아까 얘기한 대로 양날의 검이에요. 친하게 안 지내면은 이 사이버캡 다 썰어버릴 수도 있어요 지금. 근데 친하게 지내면 면제를 쉽게 시켜줄 수도 있는 거죠. 그럼 사실 일론 머스크가 중간선거 돈 안 지원해주고 백입니까 이거? 못하죠. 이거 지원해줘야겠죠. 실제 뉴욕에서도 아직 승인을 못 받았습니다. 테슬라가 미국 뉴욕에서 자율주행 무인 택시 출시를 예고를 했지만 관련 허가는 아직 신청조차 하지를 않았더라. 테슬라는 뉴욕 퀸스 지역에서 자동화 주행 시스템 차량을 시범 주행할 운전자를 홈페이지에서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뉴욕에서 우리는 자율주행을 조금 하고 싶다, 테스트를 하고 싶다, 이거를 사실 사이트를 통해서 발표를 한 거죠. 근데 그러려면 우리가 자율주행 테스트 할 거예요 라고 뉴욕에다가 올려야 돼요.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근데 신청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운전자는 모집하고 있더라. 이게 무슨 소리야? 뉴욕에서 자율주행차를 시험하려면 훈련받은 안전요원이 운전석에 상시 대기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대기할 사람을 뽑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뉴욕에서 야 너네 한다며. 근데 왜 한다면서 신청을 안 해? 그러고 있는 거죠. 그래서 뉴욕시 교통국은 테슬라가 자율주행차 시험 운행에 필요한 시 허가를 신청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사람은 뽑고 있는데 허가를 내지 않은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이거는 사실 공화당에서 뭐 자르고 싶으면 자르는 거고 할 수 있으면 하게끔 만들 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는 방법이 지금 없습니다. 이거 허가 받으려면은 일단 지금 좋게 보여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 근데 이게 뭐 대단히 중요한 건가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테슬라는 지금 계속 자율주행 관련해서 소송이 계속 걸려요. 너네 이거 누구 잘못이냐, 누구 잘못이 아니냐. 근데 이게 문제가 소송 걸릴 수 있죠. 근데 선례가 중요합니다. 이런 문제로 누가 돈을 배상받았다. 이런 문제로 누가 돈을 받았다. 그러면 다음에도 그런 문제로 돈을 줘야 될 일이 생겨요. 그래서 이 선례를 많이 만들수록 좋지 않은 겁니다. 근데 정부에 반하잖아요. 그럼 모든 안 좋은 선례는 다 패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테슬라는 지금 반정부로 가는 게 무조건 손해예요. 미국 법원이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능이 치명적인 교통사고에 일부 책임이 있다라고 판결했고요. 테슬라의 수억 달러의 배상 책임이 같습니다. 테슬라의 자율주행 보조 시스템 오토파일럿이 치명적인 교통사고에 일부 책임이 있다라고 판단했어요. 그래서 얼마? 3,400억 원을 배상금으로 지급해라. 말도 안 되는 돈이긴 한데 지급하라고 한 거죠. 근데 이런 사건이 무슨 사건이냐? 테슬라 모델 S를 운전을 쭉 하고 가다가 조지 맥기란 사람이 강화형 오토파일럿을 작동한 상태에서 휴대폰이 떨어진 거야. 그래서 휴대폰을 좀 주워볼까? 당연히 앞에 보지 않았을 거고 앞에 뭐가 있는지 몰랐겠죠. 그래서 파일럿을 켜놓고 뭘 줍는데 그 줍는 과정에서 사람을 친 거예요. 그래서 중상을 당하고 사망을 하고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보면은 이건 사람 잘못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면 앞에 보지도 않았고 물건을 줍는다고 고개를 숙였고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거 오토파일럿이 작동했으면 멈췄어야지. 사람이 있는 거 알았으면은 갔으면 안 되지. 이거는 자율주행 문제도 좀 있어. 돈 지급해 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이 분명히 풀셀프 드라이빙으로 가면은 점점 더 많아질 거고 이거에 대한 리스크는 점점 더 커질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아까 얘기한 대로 정부에 반할수록 손해보는 건 누구다? 일론 머스크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조금 서로 좀 싸우는 모습을 보이다가도 최근에 백악관 가서 좀 벤스가 달래주고 그 다음에 만나가지고 밥도 먹고 하다 보니까 알았어. 중간선거 내가 지원할게. 뭐 이런 식으로 마무리가 된 게 아닌가 싶은 거죠. 사실 이미 트럼프한테 4천억 넘게 꽂았는데 그거 하늘로 날려버리긴 아깝잖아요. 그리고 지금 자기가 지금 하려고 하는 원대한 꿈이 있는데 자율주행으로 끝날까요? 아닙니다. 일론 머스크 남은 게 또 스페이스 X 상장도 있어요. 이것도 빠그라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지금 하려는 게 많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정부에서 밀면은 정부에서 밟으면 밟히는 일들이에요. 근데 밟혔을 때 손해볼 게 너무 커요. 그러니까 지금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일론 머스크 CEO가 스페이스X의 2026년 IPO 상장 준비에 대해 사실이다라고 확인했고요. AI의 폭발적 성장과 우주 데이터 센터 시장의 부상이 스페이스X 상장에 유리한 환경을 만들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페이스X는 스타링크 위성 인터넷 사업의 급성장과 더불어 우주 인프라 기업으로서 새로운 투자 수요를 확보할 수 있다는 평이고요. 기업 가치가 상장하면은 한 1,000조 정도, 1,100조 정도 평가를 받는다라고 하죠. 1,100조가 어느 정도냐면 지금 상장되어 있는 우주 방산 기업 다 합치면 한 1,100조 정도 된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 정도로 기업 가치가 엄청 큰 거예요. 상장하자마자 1등이 되는 겁니다. 압도적으로. 그래서 그 정도로 지금 일론 머스크가 2026년도에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요. 근데 마침 2026년도에 공화당 중간선거고 중간선거인데 일론 머스크가 2026년도에 빠그라지면은 테슬라는 힘들어지고 그러니까 알았어. 내가 일단은 고개 한번 숙이고 간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계속 뭐 3당 창당한다, 뭐 한다, 싸운다, 어쩐다 했는데 백악관으로 자꾸 불러서 얘기하고 협상하고 달래주고 하다 보니까 결국엔 공화당 편에 서서 돈까지 지원해주기로 한 게 아닌가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 자기를 위한 것도 있는 겁니다. 자기가 2026년도에 원대한 일을 좀 이루려다 보니까 그걸 이루려면은 공화당의 힘이 좀 필요한 거고 그 힘은 분명히 규제 부분에서나 아니면 재판 부분에서나 큰 힘을 발휘할 거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됐고요. 그래서 아마 2026년도는 지금 스페이스 X 상장도 있겠지만 메인은 결국에는 이 위에 있는 이 자율주행 규제 면제입니다. 이 사이버캡에 대한 규제 면제가 되냐 안 되냐.
그 다음에 이 완전 자율주행에 대한 규제가 심하게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이거에 대한 재판이 앞으로 있다면은 그거를 어떻게 재판을 내려줄 거냐, 이게 메인이에요.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건 스페이스 X가 아니라 이거는 거기에 그냥 부가적인 요소인 거고 결국엔 자율주행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026년에서 7년도는 자율주행이 저는 가속화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요. 그 관련된 기업은 이번에 밀리더라도 그 관심을 더 해야 돼요. 왜? 최근에 이 수출을 물품들을 보면은 다 카메라나 뭐 3D 센싱 이쪽이 수출이 많이 나갔습니다. 결국엔 로봇 자율주행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자율주행이 저는 실적이 좀 찍힐 것 같다. HL 만도 자동차 부품 생산을 통해 정밀제어 기술 기반으로 로봇 액추에이터나 로봇 택시 핵심 요소를 내재화한 기업이에요. 그래서 자율주행 쪽에 실제 이 관심을 많이 가져봐야 되는 기업이고요.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엔 통합제어기, SDV 솔루션, 자율주행 카메라, 레이더 개발 등 상용화하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자율주행 한다 그럼 저는 이 두 개 기업은 관심을 좀 둬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현대 오토웨버도 들어가야 되는데 그건 기업 가치가 좀 높아서 일단 제껴놨고요. 일단 두 개의 눌림목 관심을 좀 가져보고 싶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좀 열어보면은 이 현대 오토웨버는 좀 높은 상태고 HL 만도 같은 경우엔 뭐 주가 높다 생각할 수 있지만 기업 가치로 보면 높진 별로 않아요. 그래서 저는 현재 구간에서 한 45,000원까지 열어놓고 관심을 둬도 시장이 흔들리더라도 괜찮은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저희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구간 32,000원까지 32만원까지 열어놓고 관심을 두더라도 충분히 추가적인 성장이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러니까 눌리더라도 관심을 둬야 되는 기업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눌리면 땡큐 할 만한 기업들을 지금 관심 가져야지, 너무 높은데 더 갈까? 너무 높은데 걱정되는데 더 가면 어떡하지? 뭐 이런 기업들은 제가 봤을 땐 조금 조심하는 게 맞습니다. 오히려 밀리더라도 좋은 기업, 이런 기업들 중심으로 관심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됐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지금 일론 머스크가 자율주행을 위해서 좀 고개를 살짝 숙인 것 같다, 자존심을 살짝 내려놓은 것 같다, 그 생각입니다. 그래서 자금 지원해주기로 한 것 같다. 그래서 자율주행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이해가 됐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아까 로봇 자율주행 저희 시장 전망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무료로 나눠준다고 했는데 혹시 이거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또는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매일 무료로 좀 나눠주시고 장 시작 전에 저희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라든가 시황 무료로 나눠주시고 저희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무료로 좀 나눠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이고요. 이 어플은 내가 아이폰을 씁니다.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하고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합니다. 그래서 무료로 설치하고 나면은 전화번호라든가 개인정보 같은 거 입력해야 되나요? 전혀 아무것도 입력할 필요 없고요. 입력할 데도 없고 제가 받는다고 해도 쓸 데도 없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받습니다. 그냥 무료예요. 그래서 들어오신 다음에 저희가 중요한 글 같은 걸 어플에 쓰면은 푸시 알람을 보내드려요. 꼭 봐야 되니까. 그럼 푸시 알람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승인 허용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 접속한 다음에 저희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고 어플 들어가시면은 저희가 100% 무료로 설치 가능하고요. 무료로 꼭꼭꼭 설치를 하시고 나면은 이렇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됩니다. 그래서 당일 리얼 추천주가 당일 급등 예상 종목을 무료로 알려드리고 급비 분석이 장 시작 전 시황, 급비 자료가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로봇 자율주행 저희 시장 전망 관련주 자료집 어디서 무료로 받을 수 있나요? 리얼 추천주 누르시고요. 들어가시면은 저희가 트럼프 정책 독점 수혜 리포트라고 무료로 올려놨습니다. 누르고 들어가시면 맨 밑에 저희가 하반기 로봇 자율주행 AI 소프트웨어 반도체 테슬라 저희가 다 무료로 나눠드립니다. 믿져야 본전이니까 다 얻어 가시고요. 저희 추천주에서는 12월 16일, 15일, 10일, 11일 저희가 무료로
매일매일 나눠드리고요. 저희 급비 분석은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해외 증시부터 국내 이슈까지 장전에 전부 다 무료로 정리를 해드리고, 극비 자료는 저희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무료로 장 끝나고 정리를 다 해드립니다. 그래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저희가 전부 다 100% 무료로 운영하는 어플이니까 전부 다 얻어 가시고요. 뿐만 아니라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여러분들의 관심과 사랑으로 커갑니다. 항상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이 댓글 하나하나 달아주시면 힘이 정말 많이 나니까요. 달아주시고 유튜브 구독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